자, 매경 기사고요. 전셋값 너무 비싸. 차라리 집 사야 하나? 서민 주거 불안 불러온 규제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보시죠. 자, 서울입니다. 전셋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귀한 전세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전세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지도 있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전세가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 매물은 빠른 감소세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에 39,000건에서 현재 10,000개가 줄어서 29,000건으로 25% 줄었다고 합니다. 매물이 줄다 보니 가격은 뛰고 있다. 서울 전세값은 50주째 상승이다. 거의 1년 동안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전세값 상승은 또한 집값 상승에 압력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2019년부터 134주, 거의 2년 반이죠, 그죠? 상승하면서 매매값을 밀어 올린 경험도 있다. 그래서 전세시장 안정화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전세값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 기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규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 자, 첫 번째, 전세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전세 시장에는 가수요가 없다. 당연하겠죠. 전세값이 싸다고 해서 내가 전세 집을 2개를 얻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전세는 오로지 실수요만 가지고 있거든요. 가수요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매수 수요는 2채를 살 수도 있고 3채를 살 수도 있고 가수요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실수요만 있다. 그런데 매물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 공급이 더욱 감소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향후 공급 감소가 예견돼 전세난이 더욱 우려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25,000호로 전년, 그러면은 22년도죠, 그죠? 22년도의 인허가 물량 대비해서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는요. 그렇죠. 고금리 때문에, 그리고 그 올라간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기 때문이죠. 안 짓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을 해봤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분양을, 집을 지을 시도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건설사 집을 안 짓는 이유는 현재 부진한 부동산 경기,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 요것들을 갖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높아서 비용 조달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주택을 제공해오던 다주택자도 줄었다. 각종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를 피해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다. 굳이 다주택자가 되어서 임대를 공급할 이유가 없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공급은 이렇게 줄었는데 아파트 전세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은 많다. 빌라로 가던 사람들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죠, 그죠?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월세보다는 전세가 지금도 훨씬 유리하죠. 왜? 전월세 전환율. 월세는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보다 월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한때는 월세가 더 싼 적도 있었어요. 언제? 약 1년 반 전에. 금리가 7%, 8% 올라갈 때, 그때는 월세가 더 쌀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4% 초중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지금 전세가 유리하니까는 전세로 수요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다. 공급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저금리까지 겹치면 전세 시장에 불이 붙을 것이다. 전세 상승이 누적되면 그 여파가 매매 시장으로도 미친다. 전세가 이렇게 오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이분 이선희 부동산부 차장님께서 쓴 내용입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 생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가져왔는데, 야, 이건 지금 서울 이야기잖아. 지금 부산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서울 기사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1년 뒤에 딱 25년도 한 3, 4월, 5월 이 정도에 아마 이 기사가 부산일보 혹은 국제신문에 저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매매 물량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부산의 전세 물량 변동표예요. 보시면. 자, 부산에서 전세 물량이 넘치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22년도 말, 23년도 초.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리가 뭐 7% 넘어서던 그 시절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순간, 그 시기에 전세 물량은 약 18,000개였습니다. 부산 시내 전체의 전세 물량이. 예,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막 빠르게 최응의 전세였죠. 거기에다가 23년도는 공급 물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산 전체 입주 물량이 32,000가구였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쭈루루 감소를 하다가 다시 또 전세 물량이 튀어오른 게 언제였는가 하면은 23년도 하반기부터 정확하게는 뭐 한 9월달, 10월달부터 쭉 다시 전세 물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때 단기간에 부산 지역에 대단지 입주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레이 카운티 4천 세대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백양산 롯데캐슬도 이 시기에 들어왔었고, 여기에 많은 입주 물량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때가 한 13,000개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약 11,000개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예. 11,000개 수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부산은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전세 가격은 결국은 입주 물량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부산은 입주 물량의 부족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매매를 하는 분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제가 거래량을 설명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중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매물은 감소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할 것인지 전세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은, 올 봄에 이제 봄 이상 다 지났으니까 올 가을에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전세를 가야 될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매매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도저히 나는 매매가 싫어. 나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매매 안 할 거야. 난 전세 살 거야.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가능한 한 가을 이사철 전에 지금부터 좀 서둘러서 전세 매물을 계약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싸게 전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